2013년 봄을 들끓게 했던 고위공직자 별장 성접대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성접대 의혹이 휘말렸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취임 엿새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검찰이 2013년 11월 1차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데 이어서 최근 2차 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무혐의 이유는 동영상 속의 인물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고소인인 이모 씨의 변호인이세요. 박찬종 변호사를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 1차에서 2차에서도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지금 1차, 2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예. 1차라고 하는 것은 원주 별장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예. 저희들이 추가 사실들을 이번에 고소한 것은, 예. 원주 별장 외에 서울 등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상당 기간 이루어졌던 사건을 모아가지고 고소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우리가 새롭게 고소한 그 부분, 예를 들면 원주 별장에서의 동영상과 전혀 관계없는 부분까지도 전부 무혐의를 해버린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단계를 밟아서 그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 신청까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조사에서는 원주 별장 외에도 서울 등지에 있었던 추가적인 어떤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고소를 안 했었거든요. 예. 이 피해자가. 예. 그러니까 원주 별장에서 있었던 그 일을 경찰이 그러니까 임의로 고소에 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그 부분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이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영상에 있는 주인공들이 본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해버렸는데, 예. 저희들이 고소한 것은 그거와 별개로 서울 등지에 있던 것을 고소를 했는데 그것까지 전부 무혐의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예.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무혐의 이유 중 하나로 또 피해 여성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피해 여성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원주 사건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경찰에 출두했을 때 그 분위기가 그 당시에는 변호인도 없었고, 예. 그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얼떨결에 저건 내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뒤에 이제 번복하겠다. 내가 번복을 보다 사실은 그게 내가 맞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검찰에 가서 얘기하라 이렇게 됐는데 검찰에 와서도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돼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무혐의라고 했는데 모든 사건에 그러면 동영상이 꼭 있어야 유죄가 되고 동영상이 없으면 무죄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첫 번째 수사에서도 성의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원주 외의 지역에 있었던 것에 방점을 찍어가지고, 그것도 한두 차례가 아니고 여러 차례 걸쳐서 있었던 일이니까. 예. 그러니까 원주 거는 단발이거든, 단발. 예. 근데 여러 차례 서울 등지에 있었던 것을 고소를 했는데, 이것마저도 불기소 처분을 해버렸어요. 서울 등지에서는 동영상과 관계없는 일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여성의 이제 진술 자체가 사건을 두 개로 보시면 돼. 사건을 두 개로 보시면 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피해 여성의 진술 자체가 좀 신빙성이 없다. 또 이를테면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동영상 촬영된 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처음에는 2007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촬영됐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또 나중에는 2008년 1월에서 2월경이었다. 다시 또 진술을 번복한 적도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그거는 지금 이제 자꾸 원주 부분을 얘기인데 그 원주 부분에 그 부분이 진술 번복이 아니고 누구든지 기억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요. 시간이 지나면 몇 달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영상의 존재는 확실하니까 이것을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정밀하게 검증을 하고 거기에는 오디오가 있으니까 목소리까지도 감시가 하는 그런 절차 다 생각해 버렸단 말이죠. 원주 것도 불성실한 수사를 했고 그다음에 서울 등지 것은 아예
아예 대질신문도 다 생략해버리고 고소를 한 지 넉 달 만에 넉 달 동안에 한 2달 지나서 이 고소인을 불러가지고 물론 우리 변호사가 다 따라갔습니다만 4시간 달랑 조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대질신문 요구를 했고 현장 검증 이런 이제 소위 이제 원주 것도 그 감식 이런 걸 상식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연락이 전혀 없어. 4시간 조사받고 난 다음에는 그러다가 기자들이 말이지 기자들이 12월 30일 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기자들이 알려주더라고.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서울 등지 부분에 있어서 피고소인을 불러가 조사도 한 번도 안 했어. 조사도 안 했으니 대질신문을 아예 생략해버렸지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이제 원주권 1차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제 1차적으로 오디오검 감식도 안 했었고 또 이제 2차 조사에서는 서울 등지권에 대해서는 아예 대질신문도 안 했다. 그래서 검찰 대질신문 안 하고 본인 불러지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그 문건 파동의 소위 실세 3인방 중에 첫째가는 이재만 씨까지도 검찰이 불러서 형식적인 조사를 했잖아요. 이건 조사도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일반적 상식에 따르는 그 수사 그것이라도 해야 그러니까 그 피고소인들을 김학의 씨 등을 조사도 했다. 그리고 대질신문도 했다. 무슨 이 원주권은 다시 문제가 됐으니까 이거 감식도 했다. 그런데도 이 고소인 피해자 이 모 씨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야 이거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전혀 없이 이래버리니까 검찰이 이제 관행상 말이죠. 연말 되면 미제 사건을 턴다 그래. 떨이 한다 그래. 떨이 연말 되면 연말 되면 미제 사건 각 검사들이 갖고 있던 걸 그 새해가 되면 이제 사건을 이제 정리를 한다. 부건 사건. 그러니까 연말 12월 30일 날 그냥 어수선할 때 이거 떨이 해버린 것 같아. 떨이 세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새. 시즌 오프 떨이 세일 한다고 그 백화점마다 말이야. 떨리는 옷까지 전부 떨이 세일 한다고 하듯이 이거 떨이 처리를 해버린단 말이죠. 검찰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국민들이. 변호사님, 그래가지고 이제 1차 수사 당시에는 검찰이 이제 교육계 인사를 포함한 일반인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뭐 불기소 의견이 나왔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제 이것을 근거로 검찰의 제19 감싸기 논란을 없앴다. 객관적인 수사의 근거로 됐지 않습니까? 이번 2차 수사에는 그런 게 없었나요? 2차 수사는 컴컴하게 해서 뭐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희들이 알 길이 있나요? 저쪽 조사도 안 했고 우리가 요구한 기본적인 대질신문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약하다고 판단한다든지 하면 이게 고소인이 주장한 대로 대질신문 당사자하고 요구한 거 들어줘야 되지. 그게 상식 아닙니까? 대질신문한테 언론에 공개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도 뭐 그런 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재정신적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 법원이 유무죄 판단을 해서 유죄라고 해서 재정 결정이 내리면 그것이 기소로 강제되는 것이죠. 기소. 그러면 이제 1심부터 그러니까 법원이 기소를 한 결과가 되는 것이니까 재정 신청 결과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2차 수사 때는 고소인과 변호사님께서 이제 1차 수사를 맡았던 검사를 다른 검사로 교체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소장을 냈잖아요. 김학의 씨에 대해서 냈으면 상식적으로 그와 연관된 먼저 불기소 처분한 검사한테 이 사건을 맡기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2차 수사 때는. 이게 그러니까 앞에 이 사건과 그 연장선상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그 검사에게 맡긴다는 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법관에게만 재척 기피 회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경우에도 이미 선입감을 가진 검사에게 어떻게 맡기느냐. 그게 상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검사 교체 청구를 해서 교체를 했는데 그 뭐 맨 같은 강력부지만 그래도 일단 교체는 했어요. 검찰이. 그걸 했지만은 역시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 이게. 그러니까 무혐의 결론에 도달했다. 결국 피고소인인 김학의 전 차관을 1차 수사에서 2차 수사에서도 소환하지 않은 것이 결국 큰 문제겠네요. 2차 수사라고 하는 게 고소인 달랑 4시간 진술 들은 것밖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검찰이. 그래도 어떻게
그것만 갖고 상대방 부르지도 않고, 그리고 고소인 진술의 인문이 있으면 대질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생략하고, 그리고 어떻게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나는 이게 내가 법조 경력 반세기에 이게 처음 보는 일이야, 이런 일이. 아하. 어떤 검찰 수사 과정을 보면 아니, 충분히. 이게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예.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변호사님은 왜 이런 수사 과정이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추정이지, 추정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 그 피고소인 중에 이제 검찰 간부 지낸 뭐 양반도 있고 하니까 뭐. 예. 그렇게 아름아름으로 어떻게 됐나, 뭐 이렇게 추정할 뿐인데. 예. 제가 그런 부분 너무 얘기를 하게 되면 같은 법정에서 누워서 침 뱉기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뭐 먼저 검사는 그 김학의 씨가 어디 기관장으로 검사장으로 있을 때 그 밑에 있었던 검사라는 설도 있고. 예. 인천지검 근무 시절에. 네. 예. 예. 아니 네. 근무지. 예. 근무지에 부하 검사로 있었다는 뭐 얘기도 있고 아마 그게 사실인가 봐요. 먼저 검사는. 예. 1차 수사 때. 이번에는 뭐 그런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예. 법조계 내부 인사가 관련된 일에 대해서 좀 부끄럽습니다. 예. 자, 이제 재정 신청을 법원에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인데, 그러면 예. 법원의 판단은 검찰과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달라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검찰 법원이 판단과. 유무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에서 이제 재정 신청을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피해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분이시죠.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